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네, 24년 11월 18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호재에 대해 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시가인 5만 7천 원 라인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끝났죠. 그래서 원래 매도하던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주말 사이에 올려드린 리뷰 영상 제목이 시장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였죠. 삼성전자의 이 이슈가 시장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대답에는 일단 첫날은 아니오가 된 겁니다. 물론 증시는 올라왔죠. 뭐 그동안 낙폭 과대가 있었던 것도 있고 당연히 삼성전자가 뭐 이 정도 올라오면은 반발이 있을 테니까 올라왔는데 이 물줄기를 바꾸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의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았고, 일단은 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매수로 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라서 내일까지는 조금 흐름을 살피고, 내일 또한 매도를 하면은 좀 삼성전자에 대해 기대 가치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또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살펴보고요. 선물은 최종적으로 2.23% 갭만 메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효과와 삼성 그룹주들 이 같이 따라오면서 나타난 거고,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 화재, 삼성 SDS 등이 오늘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리뷰 영상에서 328포인트를 넘어가는지 봐야 된다, 넘어가서 안착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잡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328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종가에는 328에서 밀려서 끝났죠. 327.65로 끝났는데, 그래서 돌파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돌파 안착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2.16% 올랐고, 코스닥은 0.6% 상승해서 추세 저항에 막힌 채 윗꼬리를 달고 또 끝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인 추세에 걸려가지고 또 막혔다라는 거죠. 자,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은 0.21% 떨어졌는데, 연준의 마지막 12월 FOMC를 앞둔 가운데 정책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이 중국과 홍콩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재조정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막판 하락 전환되며 마감했고요. 이 같은 내용은 우리한테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일본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 정도를 일단 디폴트로 보고 있었는데, 좀 더 빠른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겼고요. 그러면 시장에 좀 더 불안한 기운이 빨리 다가올 수 있겠죠. 뭐 나스닥도 한번 밀리긴 했지만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약간 고평가 이슈가 좀 되면서 어쨌든 차익 매물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에다 가주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요. 올해 마지막 금융 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니케이는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오늘장 우리나라 포함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전강 후약을 보이는 모습에 좀 일조를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우리 증시 넘어가서 볼게요. 오늘은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달러 선물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선물은 이제 11시 30분에 만기가 되고요. 오늘 1392.9원으로 만기물이 종료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장 초반에 위클리 풋옵션 물타기를 지속하다가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을 대거 수익 실현하고 콜매도에 집중하던 10시 이후에 양매수화가 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정혜연방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정리해드렸던 내용,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된 날이었어요. 위클리 옵션 포지션만 해도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진폭도 컸고요. 청산하는 과정, 베팅하는 과정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됐고,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효과로 인해서
거의 원웨이성에 가까운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거의 1시간 좀 넘게 계속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때는 개인들이 풋옵션을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 오늘 풋옵션이 전일 종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계속 빠져나가니까 개인들은 대중개미들입니다. 대중개미들은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그러던 중에 개인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내공이 조금 있으신 개인들의 경우, 그런 개인들의 경우 중간에 처음에 잡았던 콜 매도 포지션을 손절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콜 매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갭이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갭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리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콜옵션 매도를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오늘 원웨이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 그걸 손절을 합니다. 자, 콜 매도 들어간 다음에 손절하는 개인들은 일반 대중개미는 아니에요. 그런 성향은 아니죠. 만약에 일반 대중개미 성향이었으면 오늘 콜 매도 자체를 물타기 했겠죠. 물론 증거금도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약간 대중개미가 아닌 조금 그래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는 개인들은 오늘 콜 매도를 도전했다가 손절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콜 매도를 잡았다가 손절을 하는 경우는 콜 매수로 손절을 하는 거죠. 콜 매수로 손절을 하면 누군가는 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익절을 해야 돼요. 자, 그건 손절이니까 반대로 익절이겠죠. 자,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콜 매도를 아침부터 들어갔어요. 자, 개인들 조금 이제 내공이 있는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들은 콜 매도를 하다가 콜 매수로 손절을 한 겁니다. 언제쯤 나왔어요? 이때쯤 나왔습니다. 조금 뭐 슈퍼개미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래도 내공 있는 개인들. 그러면은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콜 매도 자리에 누군가는 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콜 매수를 한 것을 누군가는 콜 매수가 개인들 들어올 때 콜 매도로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콜 매수가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콜 매도도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을 하고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면요. 자, 그럼 오늘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4억에 대한 콜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콜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죠. 콜 매수 색깔, 콜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죠. 반대로 콜 매도 익절을 통한 이후에 포지션이 된 거는 어디예요? 외국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위클리 옵션, 콜 옵션 쪽에서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예측이 다는 아니 항상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 상으로 흘러가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션 돌아가는 상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정혜원 텔레그램 방 등에 이 내용을 정리해 드렸던 겁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좀 잘하는 개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 이제 콜 매수로 손절을 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야, 개인들이 아무리 내공이 좋은 개인도 슈퍼개미야 왕개미도 터지는 마당에 아무리 내공이 좋은 개인도 들어오면 개인들 외국인한테는 그냥 다 같은 개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콜 매수가 다량으로 들어오는 거 방해가 됩니다.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올리자면 대중들이죠. 그냥 대중 개인들의 경우는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풋매수 물타기를 한 겁니다. 포지션 청산 없었어요. 거의 마지막에나 그냥 정리를 한 거지. 풋매수 물타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급등을 하니까 풋옵션 가격은 계속 떨어지죠. 그걸 물타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이거는 대중들의 포지션이죠. 당연히 이건 베이스로 외국인들이 잡아먹겠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잘하는 개인들도 콜매수로 바뀌고 콜매도 손절해서 콜매수로 바뀐 걸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무슨 소리예요? 콜매수 했던 거 개인들이 콜매도 한 자리에서 콜매수를 했고 기존의 콜매수도 갖고 있던 거 외가 있었죠. 그거를 오늘 대폭 익절했습니다. 오늘 330 위클리 콜에서 전일 종가 대비 120, 200까지 폭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좀 더 가까운 쪽은 한 70배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외가콜에서 큰 수익을 내고 콜 매도로 전환해서 그것까지 수익을 내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죠. 자, 바꿔 말해 외국인들이 콜 매수를 콜 매도로 바꾸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스위칭되는 순간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바로 이 자리였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얘기하면서요, 실시간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정혜원방이나 방송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콜매수 청산을 하네요. 다 청산했네? 야, 이제 매도를 늘리네? 매도밖에 없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큰 변화를 줬잖아요, 위클리 옵션에서. 그걸 캐치하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했다면 끊어내야죠. 그쵸? 항상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양봉이다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여기까지라고 오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굳이 그게 사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어쨌든 갭상승하니까 일단 뭐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사긴 샀어요. 근데 끝까지 유지를 안 하고 사지도 않고 이제 막판에 팔면서 끝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린치 정도만 사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감지하고 매수했고, 그 다음에 유지하거나 오늘 청산을 했던 겁니다. 나머지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내용을 캐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점에 사지 못한 외국인들은 고가에 오늘까지 땡겨서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15% 올라왔으니까 이틀 동안 거기에 대해서 매수 대응을 하지 않고 관망 혹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고가에 따라가기는 싫다. 원래 팔던 거 그대로 관점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내려왔을 때 사겠다. 나는 정보를 알지 못했으니, 골드만이나 메릴리치는 모르겠는데 나는 정보를 알지 못했으니 나는 고가에 사지 않겠다를 외국인들이 시연해 준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봤을 때 오늘 고가가 10시 정도에 이미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올랐다가 횡보하는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파생반에 드렸었습니다. 한참 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어느 정도 정점이 나오면 어떤 정점이 이유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개인들 풋옵션, 위클리 풋옵션 물 탔는데 프리가 죽기 전에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풋옵션 물타기 한 거 프리를 천천히 녹여, 아주 진짜 지치도록 녹입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럼 풋옵션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개인들을 여기다가 콜옵션 물타기까지 만들어버리죠. 오늘 상방을 보던 개인들은 콜옵션이 눌리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눌리기 시작하니까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개인들이 콜옵션도 계약수로 채워넣는 모습이 나타나죠. 17,000계약이 올라오잖아요. 풋옵션은 뭐 4만 계약도 넘어갔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물을 타는 콜옵션까지도 결국엔 녹여가지고 둘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낸 거죠. 위클리 옵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과정을 모두가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옵션을 모르면요,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봐, 어떻게 해석해, 뭐로 가지고 분석할 건데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갈 거 그냥 감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몸을 맡기고 거기에 맞게 풀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고, 이 내용은 일단 총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쭉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클리 옵션에서 이제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또 찾아야겠죠. 오늘 등가는 그래서 327.5 싸움이 되면서 승부가 났던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위클리 옵션 정리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끝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첫 거래 이런데 시간에는 이제 3.18% 상승했었죠. 야간 선물은
삼성전자 영향으로 미증시 급락에도 0.17% 상승 마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효과로 갭상승 출발해서 10시까지 빠르게 달렸지만 결국 외국인의 매수 부재로 인해 힘을 잃고 윗꼬리 양봉 마감한 하루였죠. 자사주 매입은 없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오늘부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조건이 돼야 매수를 하겠죠. 장중에 매수 신청을 하고, 장전에 매수 신청을 하고 중에 그게 이제 위탁 증권사를 통해서 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신청조차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보류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상승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하방을 방어하는 용도로만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3개월 내에 3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3조 원을 3개월 동안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연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벌써 첫 거래부터 연장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 사는 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되면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그룹주의 동반 상승세로 인해 삼성전자의 움직임보다 강한 아침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성화재가 10% 넘게 올라갔고, 삼성생명이 11.4%, 삼성 SDS 6% 올라갔고, 삼성전기나 삼성 E&A 등등 삼성그룹주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시총을 상승하는 데 역할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매동 체크와 환율 체크, 프로그램 매동 체크 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가 한 291만 주가 나왔고, 메릴린치 쪽에서 금요일에 매수 이후에 단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딱 그 수량이랑 겹치기 때문에. 근데 메릴린치가 워낙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단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메릴린치가 메릴린치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이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지 잘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 두 주체는 금요일에 알아서 그랬는지 그냥 우연히 걸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사주 공시 이후에 먼저 사들인 두 주체였으니까 앞으로 그 향방을 잘 주목해봐야겠죠. 나머지들은 어쨌든 금요일에는 매수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개인은 323만 주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제가 달러 선물을 체크를 하는데 1390원 초중반까지 추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지금 벌써 139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3683억 있었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원래 하던 대로 매도량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찜찜하죠.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 어디까지 와야 환매수를 해주는 걸까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야 되겠고요. 그 변화를 프로그램은 비차익 쪽에서 7월 12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9조 원 매도를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누적으로요.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 19일까지 있고요. 브라질에서 있고요.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두 종목 있었죠. MOT 공모가 1만원에 마이너스 22% 마감, SKM 공모가 1만원에 마이너스 29% 마감. 요즘 상장주들 다 더본코리아 제외하고는 다 첫날 완전히 다 무너지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흐름이 끊기질 않네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는 61,500, 6만, 59,000원, 55,700원, 54,000원, 53,000원, 51,800원, 50,000원, 47,000원, 42,000원인데 오늘은 일단 워낙 큰 이슈로 인해서 이 내용이 크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복귀 내용 당일 종합 정리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그다음에 종가 328 돌파 실패했던 것도 이제 장중 돌파는 했지만 결국에는 종가로는 실패했다라는 거. 근데 삼성전자 효과로 장중 저항 라인을 모두 돌파한 후에 2차 저항 라인 부근에서 종료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 수급 흐름으로 이제 시장 풀어보기라고 적어 드렸는데 그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 및 긴 호흡의 매크로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삼성전자 내용으로 지금 시장을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시켰을 뿐이지 매크로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매를 하시고 이제 카페 일지를 올려주신 분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KM맨님 글을 잠깐 살펴보면 방송 마감할 때 같이 보기도 했지만 이제 방송을 그때 그 시간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물론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잠깐만 언급드린다면요.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죠. 거의 탑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나리오 짜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같은 날 불타기 콜매수를 아침에 콜매수는 선물 매수입니다. 불타기 상방 배팅을 연속으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야간부터 추가 매수 해서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개인 수급이 풋으로 쏠리는 것을 확인하고 돌파하여 매도한 것
잠깐 청산 중간에 청산 것보다 비중 실어서 추가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진행되면은 여기서 전날 소량 오버나잇 콜 오버나잇 상승 베팅하고 야간에 삼성전자 호재가 나왔어? 일단 그러면 월요일에 오버슈팅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꼬리다네 추가 매수하고 세 번에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적당한 저항 라인에서 청산을 한 다음에 살펴보는 겁니다. 저항 라인에서 바로 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급이 뒤바뀌어서 수급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 한숨 돌리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거 상방 지속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매수를 했다가 다음 저항 라인에서 이제 또 물량 부담이 되니까 또 청산을 한번 하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숨고르기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숨고르기를 하고 절반을 이제 부분적으로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이제 적당히 완료하고 끝나는 거죠. 이 적당히 완료하는 것도 위클리 옵션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보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쭉 풀어드렸던 위클리 옵션의 내용을 보시고 여기 위클리 콜매도 외국인 수급으로 보았을 때 오버슈팅이라 예상되어 모두 청산하였다. 그래서 아침 10시 정도에 10시 전에 모든 매매, 모든 상방 배팅 매매를 종료하시고 일당을 챙기신 겁니다. 여기 전에 다 끝냈다라는 거야. 이 이후에 어차피 더 올라가지 않을 거. 왜? 위클리 옵션의 수급이 바뀌었으니까.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 청산하고 갑자기 콜매도를 쌌네. 오늘 콜매도 굉장히 많이 쌓았죠. 거의 50억 가까이 쌓았어요. 위클리 옵션에서 뭔가 4, 50억까지 이렇게 간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엄청난 자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체크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신 겁니다. 욕심을 줄이시고 그러면서 일당 2,500만 원을 챙겨가신 겁니다. 거의 그 일당인데 사실상 장중 1시간 정도 하신 거죠. 뭐 물론 야간과 전일 오버나잇도 좀 보탰지만 대체적으로 시급 2,500만 원, 뭐 못해도 2천만 원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탑 트레이더 그죠. 상위 1% 안에 무조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매를 올려드리니까 여기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매매일지 올려드리고 있고 또 과거에 올려놓았던 것도 있으니까 역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써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롯데그룹 부도설이 있었죠. 주말에 있었는데 12월 초 모라토리움 선언, 차입금 39조 원 재계 4위, 그룹 전체 24년 예상 당기순이익 1조 재계 17위. 이런 롯데그룹이 현재 롯데쇼핑 차입금을 제외한 롯데홀딩스, 롯데지주 및 롯데케미칼, 호텔 롯데 29조 9천억 원으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촉발된다. 한샘, 일진머티리얼즈, 미니스톱, 중고나라 인수 실패 및 실적 추락, 백화점 오프라인 특유의 롯데의 한계성 극복 실패, 이커머스 롯데오는 수조 원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은행권 연대보증이 치명타고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도 빚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유통 계열사 중심으로 전체 직원 50% 이상이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롯데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여부는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건 사실 예전부터 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이번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가가 지금 계속 줄줄 새고 있잖아요.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이든 아니든 롯데그룹이 지금 보여주는 롯데지주, 특히 롯데지주가 보여주는 지금의 주가 행적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2016년도에 완벽하게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줬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땅굴을 파면서 코로나 때 저점을 위협하고 있죠. 코로나 때 저점 20,050원, 지금 20,550원으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롯데, 이건 지주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다른 롯데그룹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오늘 땅굴을 팠죠. 이것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018년 3월 2일 고점을 찍고 그냥 계속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이렇게 찌라시로만 돌고 있고 뭐 롯데그룹 측에서 장중에 사실 무근으로 해명 공시를 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보여주는 행동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돈다 정도를 일단 감지를 하고는 있어야겠죠. 네.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흘러가는 상황이 좀 부담스럽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조금 이제 찜찜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뭔가 관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중 사실무근으로 해명 공시를 했지만 주가의 하락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IMF 때 대우 같은 존재가 된다면 25년도에 혹은 26년도에 큰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전함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환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매크로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롯데그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중소기업 이미 작은 기업들은 뭐 저번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월급까지 밀릴 정도니까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외적으로 뭐 장외나 아니면 뭐 자영업 쪽으로 가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시기고, 이런 내용들이 증시에서 저점을 찍지 못했다,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만약에 반영되고 났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코로나 때가 그랬죠. 코로나 처음에 생기자마자 한 달 동안 그냥 반영을 빡세게 해버렸잖아요.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이제 각국이 풀면서 이제 반등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는 코로나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뭐 감염자가 늘어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크게 올라갔던 거죠. 1년간 동안. 그거랑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자리를 찍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도 속아내지 못했고 계속 밑에서 사지 않고 팔던 도중에 이렇게 오늘처럼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2023년 11월 6일과 굉장히 뭐 닮은 느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호재가 생깁니다. 2023년 11월 6일이 그랬죠.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방 배팅을 빡세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속아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공매도 긴급금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손절하고 스위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빡세게 끌어올려놓고 개인들을 또 여기다 상방에 유도해놓고 또 자기들은 눌러줘.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으로 또 살려서 또 그 행동을 한번 반복하긴 했어요. 또 스위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야 이거 두 번이나 우리 포지션을 지금 방해했어? 제가 외국인이더라도 화날 것 같아요. 하방 배팅에서 아직 속가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이걸 무너뜨리는 어떤 내용이 발생해서 스위칭을 해서 먹고, 다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스위칭을 해서 먹게 되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아예 완전히 삼성전자 등 코스피를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때려버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7월 달에 이거 고점이 되게 부담스럽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물량을 모으고 코스피 물량을 모은 것이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 11월 6일에 공매도 못하게 한 이 시기에 외국인들이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어색해져서 이제 찐 물량으로 던지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왔던 겁니다.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방 배팅은 아니지만 기존에 눌러왔던 포지션 있죠. 프로그램도 하방이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삼성전자를 통해서 일단 또 일시적 제동을 거는 모습. 그러나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내용은 그래도 시장 내용 전체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외국인들은 거기다가 따라 들어가는 행동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거나 좀 지켜보자 라는 차가운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가 공시를 했지만 그거에 바로 따라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이 외국인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캐치하고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중심을 잡고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겠죠. 관점을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입니다. 오늘 위클리 콜옵션 330은 전일 종가 0.01 대비 최대 1.22까지 가서 122배를 찍었는데요. 그 찍었다가 결제는 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또 줄 때 안 먹고, 만약에 330을 가진 사람이 줄 때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욕심을 부렸다면 오늘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1000만 원을 만약에 0.01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시로 그냥 접근을 했다면 0.01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1000만 원이 12.2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안 팔았다면, 청산을 안 했다면 그게 0이 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이죠. 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항상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줄 때 분할해서라도 먹고 튀어야 남는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23년 11월 6일 공매도 긴급금지 때처럼 0.01짜리가 끝까지 풀 양봉으로 상승해서 동시호가 때까지 결제 시까지 상승해서 666배가 가기도 했지만 아주 간간히 아주 드문드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인데요.
80% 확률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데 10시 52분에는 322.5 밑에만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너무 멀어서 뻔한 범위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요. 1시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322.5에서 330 사이로 오늘 이동할 것이다로 잡혔습니다. 이것도 범위가 좁은 건 아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너무 범위가 오늘 진폭이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종료는 요 안에 있는 328.44로 끝이 났고요.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이었는데 코스피 200은 327.7에서 동시효과 들어가서 328.44로 마지막 동시효과 10초 남기고 갑자기 급등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를 200원을 기관들이 땡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기관은 마지막에 이 위클리콜 325 배팅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를 마지막에 종가 형성되기 직전에 아주 직전에 200원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끌어올렸고 325 위클리 콜에 대해서 좋은 결제 가격을 만들어 냈던 거죠. 그래서 위클리 콜 327.5 등가 싸움에서는 개인만 매수했었는데 0.25가 0.94로 회복이 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뭐 손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손실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매수에 집중을 했던 풋옵션, 특히 위클리 풋옵션 327.5는 개인 위주로 소량의 금투가 있었지만 이거는 0.23에서 0으로 녹는 모습. 그다음에 위클리 콜 325는 금융투자가 주력이었고 소량의 개인이 있었지만 2.51에서 3.44로 결제를 좋은 가격에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325를 제외하면 얘를 제외하고 등가 싸움은 가장 합리적인 자리는 327에서 327.5였지만 이 콜옵션 325를 이제 여기다가 보태주면은 좀 더 위로 결정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힘을 쓸지는 종가 싸움은 모르니까 뭐 이런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위클리 만기 날에 종가 싸움, 결제 싸움은 확률적으로 다 대부분 다 낮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게 베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베팅을 안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내가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만 로또 같은 개념으로 해주셔야 돼요.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은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5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늘 개인은 위클리 풋옵션 물타기 하다가 대거 손실을 보는 바람에 71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클리 치고는 손실 금액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금융투자는 1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5.98% 상승했지만 시가 57,000원 대비해서는 밀려서 음봉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장초에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일부 증권사들이 매수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팔던 대로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오늘 정리한 거는 메릴 린치로 추정되고요. 총 291만 주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오늘 오전에 최대 약 1조 원 가까이 사다가 종가로 1819억 매수로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선물 갈색선 보시면 오늘 쭉 줄이면서 여기는 뒤에가 좀 체크가 안 되네요. 오늘 체크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1조 원 가까이 사다가 1800억대로 많이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죠. 투시는 종가에 선물 매수 베팅을 하면서 총 4263억의 매수가 나왔고요. 기존 누적 매도 포지션에서 무폭급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매도했는데 오늘 매수로 해가지고 이제 비슷해졌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삼성전자의 호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일 계속하고 있네요. 하던 매도 지속하면서 오늘 3683억 매도하고 누적으로 7월 12일부터 9조 원이 넘는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오래 걸리기도 하겠고. 환율은 제가 달러 선물로 체크하는데 11월물 만기는 11시 30분에 1392.9원으로 거래가 종료됐고 실질적으로 오늘부터는 12월물이에요. 12월물이 본 거래고 오늘 1393.9원으로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342억 매도했고 오늘 야간에 1397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3% 하락하면서 21.09로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시장은 조금 더 안정화가 되어 있는 건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20포인트 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가 아니라 20포인트 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터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움직임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움직임으로 인한 큰 진폭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10포인트 이상 움직였었죠.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야 하지만 목요일 장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때 전후로 변동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유의하면서 시장을 살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흘러갔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메시지 보시고 양식대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